가수 승리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드디어 가수 승리 씨 이제 구속 여부 오늘 밤에 결정되네요. 그동안 뭐 17차례 조사였나요? 굉장히 8차례까지. 18차례 조사였고 굉장히 혐의도 많았다가 이제 4가지로 압축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혐의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 그리고 성매매를 직접 했다는 것, 네. 그리고 횡령, 특경법상 횡령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네. 이렇게 4가지가 적시가 됐습니다. 예. 가장 큰 건 어떤 좀 혐의인가요? 아무래도 성매매 알선하고 예. 횡령이죠.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그런 범죄고요. 예. 그다음에 횡령은 특경법상의 횡령이라 해가지고요. 횡령 금액이 5억이 넘으면 특정 경제범죄 처벌법에 의유를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이제 무거운 범죄죠. 예. 일단은 영장 청구가 좀 생각보다 좀 늦어졌다라는 그렇습니다. 일각의 이제 시각도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혐의 입증을 위한 전략은 또 어떻게 나올 건지도 네, 궁금한데요.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18차례까지 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지 못했을까라고 예. 하는 것이 먼저 궁금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승리가 계속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정을 하면은 네.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것이 쉬워지죠. 근데 부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증거를 촘촘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수사를 하느냐고 늦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입증 전략,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주목되는 것인데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승리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성매매 알선을 인정하는 사람이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씨입니다. 예. 그래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일본인에게 7명입니다. 성접대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혐의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유리홀딩스는 이제 인정을 유인석 대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승리는 부인을 하니까 네. 그럼 승리가 알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거, 과연 그렇게 이제 유인석 씨가 성매매 알선하는 것을 알지 못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파티를 주최한 사람은 승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를 주최한 사람이 그런 어떤 성매매 알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승리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횡령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네, 하는 네.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구속영장의 어떤 향방을, 영장 발부의 향방을 가른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횡령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돈을, 내 돈이 아닌 겁니다. 네네. 이거를 내 임의로 쓰면 그게 횡령죄입니다. 그럼 사익을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는 돈입니까, 이것이? 버닝썬에 있는 돈입니다. 이 버닝썬에 있는 돈을 빼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빼냈느냐?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조로 한 2억 6천만 원을 빼냈다는 것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조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컨설팅 회사 네모 파트너즈라고 있어요. 네. 이 컨설팅 회사의 네모 파트너즈라는 업체의 컨설팅료 명목으로 또 2억 6천만 원 정도를 빼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버닝썬에서 이렇게 네모 파트너즈로 빼내고 그다음에 몽키 뮤지엄으로 빼냈다 하더라도 승리가 직접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네모 파트너즈라든지 또 몽키 뮤지엄과 승리의 관계를 살펴야 되는데 승리한테 직접 흘러간 돈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뭘 보고 있냐면, 우리가 왜 그 유리홀딩스라고 알고 있죠. 유리홀딩스는 승리하고 유인석 씨가 같이 세운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승리가 지배하고 있는 유리홀딩스라는 회사와 이 네모 파트너즈나 또는 몽키 뮤지엄이 관계가 있다면 결국 승리가 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혐의를 두고 입증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법원의 입장에서 이제 경찰이 제시한 이 증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횡령 혐의에 대해서 그 유인석 씨와
승리 씨가 이 그 유리홀딩스의 지분을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갖고 있기 아마도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던 몽키 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라든가 여기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그렇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렇죠. 좀 연관성이 없다 보면은 그냥 뭐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관계 회사들 간의 부분이겠네요. 관계죠. 그리고 승리나 유인석 씨와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계좌를 추적해야죠. 그래서 계좌 추적에 심혈을 기울였고요. 네. 아까 성매매 알선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돈이 오가야만 그 성매매가 네.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돈이 오간 것을 어떻게 이제 파헤칠 것인가. 소위 뭐 포주라는 사람한테 돈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것이 이제 승리가 그 돈을 보냈는지 아니면 승리가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냈다 하더라도 승리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좌 추적 그리고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관계 회사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입증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혐의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글쎄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횡령 액수가 얼마냐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예. 지금 나온 얘기가 5억 원 일단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5억이 넘으면 3년 이상의 유징역의 법정형입니다. 네. 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전원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버닝썬의 주주였다고 네, 하는 네, 네. 또 린사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모 대표라고 하는 네. 버닝썬의 대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약 20억 정도를 버닝썬에서 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승리가 이런 전원 산업 측과 만약에 관계가 있어서 공모를 했다면 그렇다면 액수가 횡령 더 액수가 더 올라가요.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횡령 액수가 얼마냐에 달려 있는데 일단은 지금 나온 것이 만약에 혐의가 입증된다면 네. 그래도 혐의가 상당히 무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성매매 알선과 같이 합친다면 예. 실형 몇 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뭐 CG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성매매 알선과 횡령인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거여서 그렇죠. 아마도 이쪽에 대해서 이제 일단 뭐 이게 만약에 유죄처럼 보이게 되고 혐의가 입증된다면은 뭐 구속은 피하기 어려울 구속은 거고 피하기 앞으로도 뭐 유죄를 받는 실형받는 것도 피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승리 본인으로서는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구속을 피한다면요. 네. 사실은 뭐 그 증거인멸이니 도주 우려 그것이 아니고 네.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승리는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과연 이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그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런 얘기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아까 왜 버닝썬과 네모 파트너즈, 예. 몽키 뮤지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유리홀딩스 이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에 어떤 말이 적시가 됐냐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적시가 됐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대 최순실 때 예. 경제 공동체 이런 말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구속영장에다가 그러니까 유리홀딩스와 이 몽키 뮤지엄, 네모 파트너즈는 그 운명 자체를 공동체다. 같이 한 통속이다. 그렇죠. 이렇게 한통속이다.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 몽키 뮤지엄이 받은 것을 유리홀딩스가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또 유리홀딩스는 누구 겁니까? 승리 거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봐가지고 횡령이 된다 그랬다는데 저는 역으로 그런 말까지 적시를 할 만큼 증거가 어떻게 확실하지 않은 증거가 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볼 오히려 수도 있겠군요. 그런 말까지 써서 확실하게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 볼 때는 이 운명공동체라는 것은 그 경제공동체라는 걸 함부로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저는 5대5라고 봅니다. 그러겠네요. 내일 새벽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어쨌든 이제 승리식 영장 청구가 이제 됐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 이 버닝썬과 관련된 이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버닝썬 수사는 거의 마무리. 포켓 사건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있잖아요. 예. 근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제 뭐 다시 또 활로를 여는 그런 어떤 중간 지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많은 수사를 해왔고 예. 100여 명이 투입이 됐어요. 예. 그래서 100여일 동안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경찰과 유착 관계도 별로 그렇게 뭐 진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관계된 사람들도 물론 뭐 몇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네. 다만 이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원 산업이라든가 이 관계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횡령을 했는지 그 부분도 좀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과 유착 관계도 좀 더 밝혀야 되지만 어쩌면 승리의 어떤 이 신병 처리를 기점으로 해서 신병을 처리를 하면 다시 승리를 통해서 또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어쩌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동력이 겁니다. 확 꺾이는 그렇죠. 그런 오늘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동력이 꺾이느냐 아니면 기각된다면. 새로운 동력을 얻느냐 뭐 그런 어떤 기로 같아요.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네.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참 안타까운 얘기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서 참 저는 아이의 아빠로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네. 아픈데 아파트 옥상에서 이 아이를 추락하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서운 10대 아이들이죠. 10대들에게 법원이 장기는 징역 7년, 또 단기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일단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배경부터 다시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말이죠. 이 피고인 측에서는 가해자 측에서는 자살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스스로 뛰어내린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4명이 있는데요. 이 피고인이 말이죠. 피고인 4명 중에서 2명은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말이죠. 네. 그 2명은 이제 인정을 했는데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가혹한 폭행을 못 견뎌서 그 15층이었는데 그 피하기 위해서. 3m 밑에 그 실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실외기로 몸을 피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상해치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원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해치사가 되느냐 여부를 갖고 이제 다툰 것인데 상해치사가 유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단기 5년, 장기 1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미성년자의 상해치사에 대해서 최대형인가요? 최대형입니다. 그러니까 최고형을 구형한 겁니다. 재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죠. 예. 그런데 법원에서는 2명을 좀 나눠서 봤어요. 네. 2명은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반성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기는 1년 6월, 장기는 3년, 또 한 사람은 단기는 2년, 장기는 4년, 조금 더 가볍게 그러니까 했고 네. 끝까지 부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기는 7년, 6년, 단기는 3년, 4년 이렇게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럼 단기, 장기라는 게 조금 시청자들께서 좀 생소해요. 조금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미성년자, 소년법이라 그러죠. 예. 거기에는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부정기형은 뭡니까? 형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부정기형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장기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뭐 1년, 장기 3년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교정 생활을 잘하면, 수감 1년이 생활을 될 잘하면 수도 있다는. 본인이 하는 거에 단기만- 따라서 그렇죠. 본인이 하는 바에 따라서 잘하면 단기하고서 석방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상당히 무겁게 선고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2명 좀 나눠서 형이 갈려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또 어떤 거였나요? 아무래도 자백을 하고 또 반성을 하느냐 예. 아니면 끝까지 부인을 하고 반성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큰 차이가 있죠. 물론 이번에 한번 연기가 됐거든요. 선고가. 예. 그러면서 뭐 합의를 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됐었는데요. 그 여부는 그렇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요. 합의 여부도 사실은 성사가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인한 학생 중에 하나가 합의를 보겠다 그랬었는데 네네. 사실은 그 부인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무거운 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반성하고 자백했는가 아니면 끝까지 부인했는가에 따라서 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가담 정도도 보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형이 좀 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참 앞서 그 10대 학생들 측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좀 해보겠다 이러면서 네. 이제 선고 공판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뭐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 후벼파는 고통일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참작이 뭐 좀 된 거라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저 부분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합의할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건 뭐 변호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유리한 양형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정말 합의가 됐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걸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또 피해자 유족은 굉장히 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치 않고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백을 하고 반성을 했는가 아니면 부인을 했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좀 갈린 것으로 보이고 그렇군요. 물론 이제 가담 정도가 좀 다르겠지만 합의 여부가 오늘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미성년자 범죄가 항상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선고가 나올 때마다 소년법에 대한 혹시 뭐 소년법의 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꼭 나오거든요. 예. 변호사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글쎄 소년법의 개정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죠. 예. 소년에 대해서 사형을 금지한 이런 조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년법의 그 적용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13세 미만으로 14세 미만을 네네. 말이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물론 소년법은 당연히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요. 근데 그 19세 미만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8세 미만이나 17세 미만으로 낮추는 거, 뭐 그것은 가능하고요. 근데 부정기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서 이렇게 뭐 개정을 하거나 또 폐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년법의 어떤 취지는 살리되 그 연령이라든가 내지는 또 소년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케이스에 따라서 좀 그렇죠. 다르게 적용할 케이스 필요가 바이 있을 것 케이스로 같아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폭넓게 예. 이 소년법의 어떤 적용 유연성을 좀 좀 갖출 수 유연성을 있게. 갖추도록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죠. 택시기사 동전 폭행 사망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 일단 뭐 시청자의 이해를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청자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사건 개요를 좀 네, 짚어주시죠. 작년 예. 12월 8일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인데요. 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죠. 예. 여기서 30대 남자가 70대 택시 기사를 그 폭행을 하고 폭언이죠. 정확히 말하면요. 그리고 이제 동전을 집어 던졌는데요. 지금 나온 저 화면이죠. 예, 그 동전을 집어 던지는 이제 폭행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해서 말싸움도 심하게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가 쓰러져 가지고 결국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 만에 숨진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네. 그 택시 운전사의 며느리 되는 분이 네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올렸고 그러면서 상당히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예. 검찰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된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작년 12월 사건이면 상당히 시간이 됐잖아요. 오래됐죠. 근데 이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얘기가 처음에는 이것이 상해치사 또는 뭐 폭행치사 네네. 뭐 이런 것들로 의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긴급 체포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어떤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거든요. 때렸다든지 뭐 이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의율할 수 없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불구속됐고 계속해서 수사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저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갖고 고민을 근데 했겠죠. 이제 와서 청구하는 게 조금 이제 글쎄 말입니다. 이제 와서 청구를 했는데 예. 검찰 시민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시민들로 이제 검찰의 의견을 내는 그런 위원회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안건 의견을 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의견을 냈냐면 재질이 나쁘다. 그러니까 젊은 이 예. 남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폭언을 하고. 하고 욕설을 하고 또 그 동전을 집어던진 이유가 뭐냐면 요금을 달라 그러니까 요금을 준다 그러면서 한움큼 그 동전을 갖고 와가지고는 그걸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이라든지 내지는 반성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중대한 사건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구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가 의견을 냈고 검찰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청구를 했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국민 여론이라든지 제실이라든지 이런 공분을 것들이 불러일으킬 만은 하긴 합니다만 네. 이게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처벌을 실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이제 회의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예. 사실은 말이죠. 이것이 이제 폭행죄하고 업무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망하고는 관계없이. 위치사는 없고요. 그렇죠. 안 넣었죠. 치사는 빠지고요. 네, 빠졌고. 근데 폭행하고 또 이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또 그렇게 아주 무거운 죄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리고 또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뭐 운전하는 걸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따질 그렇죠.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사실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좀 떠밀려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듯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 사람이 한 행동이 네. 너무 사회적 공분을 그렇죠. 불러일으키고 예. 패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영장이 뭐 발부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